컴퓨터 프로그래머라 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마 사회생활에는 서툴지만 이과적 소양이 뛰어난 약간의 괴짜처럼 생긴 남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은 컴퓨터 발전 초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20세기 초 컴퓨터 작업은 타자수나 전화교환원과 같은 여성의 사무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여성들은 미군을 위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학박사 학위를 지녔던 그레이스 호퍼 소장은 원자폭탄 개발 지원을 위해 하버드 대학의 마크 1 프로그래밍을 맡았습니다. 또한 1962년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의 성공적인 우주 궤도 비행에는 나사에서 근무한 3명의 여성 수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기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며 해당 사연은 영화 히든 피겨스에 영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1976년 코스모폴리탄 잡지에 컴퓨터 소녀들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프로그래밍을 연애 조직에 비유한 호퍼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는데 그녀는 여성의 인내심과 꼼꼼함이 좋은 프로그래머의 조건이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960년대에는 남성이 프로그래밍에 더욱 적합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훌륭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규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고용한 심리학자 캐논과 페리의 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1378명의 프로그래머를 인터뷰하였으나 정작 여성은 186명밖에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들이 대체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프로그래밍 적성을 사회성의 부재 혹은 내향적 성격과 연결시킴으로써 여성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많이 겪는 남성이 프로그래머에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보고서 이후 사교성이 떨어지는 남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다수의 프로그래머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가정까지도 나왔습니다. 상업적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용된 1980년대에는 이미 프로그래머가 괴짜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남성들이 점차 기술 산업을 장악해 나간 결과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후반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술 산업이 점차 주목받게 되었고, 동시에 여성 프로그래머가 남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컴퓨터 작업이 보다 지적인 노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적인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또래 소녀에 비해 컴퓨터와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컴퓨터 공학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남성 지원자들의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1984년 시점에서 40%였던 여성 컴퓨터 공학 학위자의 비율이 2011년 18%로 낮아졌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컴퓨터에 대한 남녀 지식 수준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컴퓨터 산업을 남성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그것이 남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해졌고, 이는 여성들의 컴퓨터 업계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장난감 제조업체, 교사, 부모, 심지어 아이들 스스로에 의해 이 같은 고정관념이 이어졌습니다. 일례로 1980년대 컴퓨터는 남자아이를 위한 선물로 여겨졌고,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도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성 중심적인 고정관념이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비의 체험, 위험한 게임, 기숙사 대소동과 같은 1980년대 영화들은 컴퓨터에 뛰어난 괴짜 소년이 매력적이지만 수동적인 여성을 쟁취하는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소수의 여성들은 기술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부모나 교사 그리고 동료들의 이해를 받기 어려웠고 대부분 오래 머물지도 못하였습니다. 여성 프로그래머에 대한 편견 자체가 여성들의 참여를 가로막았던 셈입니다. 결국 1995년까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을 중간에 포기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배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컴퓨터 기술 산업을 남성 중심의 완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약간의 천재성을 지닌 괴짜 프로그래머라는 고정관념은 본래 기술 산업에서 나왔지만 이후 다른 이들도 비슷한 흉내를 내게 되었습니다.
기술 산업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형님을 뜻하는 브로와 프로그래머를 합친 브로그래머라는 용어가 세련된 프로그래머를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자라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성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형님 동생하는 문화는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일례로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부 모임은 온탕 욕조나 스트립클럽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연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모임 자체에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자리를 피하는 만큼 여성들은 각종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참고 참석하는 쪽이 언제나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남성들의 자리에 참석한 여성은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성적 대상화 혹은 성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는 현상은 옐프 직원들이 스트립클럽인 골드클럽을 회의실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지만 문제의 골드클럽은 성추행 사건이 빈번한 실리콘밸리에 위치합니다. 보다 구체적 사례로 우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던 수전 파울러는 입사 첫날부터 상사로부터 잠자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순한 오해로 간주하여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파울러는 2017년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고, 이는 기술업계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파울러의 경험은 기술 산업에 만연한 가부장적 구조를 명확히 증명해줍니다. 섹스 파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섹스 파티는 실리콘밸리에서 제법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위 자유연애나 다자연애 문화가 진보적이며 해방적인 것으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보니 해방이니 하는 것이 전적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성들이 불편함을 참아가며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는 동안 그녀들은 남성들의 왜곡된 지배욕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남성 투자자가 자신은 섹스 파티에서 만난 여성을 고용하지 않겠노라 큰소리치는 한편, 섹스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 직원은 동료들에게 성적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불쾌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성에게 한층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야후의 마리사 메이어나 유튜브의 수잔 보이치키와 같이 두각을 나타낸 여성들이 있고, 이 같은 사례는 여성에게도 기회가 충분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작업 성과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하는 남성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일례로 여성 개발자는 더욱 빈번하게 코딩을 검토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오픈소스 코딩 커뮤니티인 기터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더의 성별이 감추어졌을 경우 오히려 여성의 작업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투자상의 불균형 또한 여성 개발자나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포춘지에 따르면 남성이 창업한 기업에 투자된 총액은 580억 달러에 이릅니다. 반면 여성이 창업한 기업이 유치한 투자액은 15억 달러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 산업은 기혼자보다는 독신 남성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고, 결혼을 해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유리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일례로 구글과 같은 대기업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내세우면서 식사, 운동 수업, 이발, 맥주 등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우버는 직원들에게 오후 8시 15분이 되어서야 저녁 식사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직장 구조는 늦은 퇴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어머니들에게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술 회사들이 부모 노릇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러합니다. 유축기 회사인 나야를 이끄는 제니카 알바레즈는 투자자들에게 종종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그녀의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한 남편은 비슷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술업계의 배타성 속에서 여성은 커리어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진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여성들을 쫓아내고 차별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시하는 고용 관행은 어쨌든 존재합니다. 실리콘밸리는 흔히 철저한 능력주의에 기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페이팔은 능력에 따른 고용을 자랑하였으나
정작 초창기 직원들은 대부분 창업자 피터 틸의 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페이팔이 마땅히 기업의 이념에 적합한 인재를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다 보면 결국은 고학력 백인 남성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실상의 백인 남성 우대를 공정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위험성마저 존재합니다. 일단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한번 정착하다면 이를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남성이 대부분인 기업에서 추천을 통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같은 남성이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성 전문가인 조엘리 에머스는 직원이 50명을 넘기 전부터 다양성을 중시하는 인사 담당자를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핀터레스트는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과소대표되는 집단에게서 의식적으로 추천을 받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만약 특정한 집단이 주류가 되어 나머지를 소외시킨다면 소외된 이들은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사에 잘 적응할지를 알아본다는 명분으로 구직자를 스트립 클럽에 데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여성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과 남성 중심주의는 기술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백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동질적인 집단은 그만큼 여성 혐오나 인종차별 같은 문제에 둔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그 좋은 예입니다. 실제로 2014년 일군의 여성 게임 개발자와 언론인들이 비디오 게임 산업에 내재한 성차별에 대해 트위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녀들은 살해와 강간 위협을 받았고 해당 소셜미디어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트위터는 4명의 남성들이 모여 만든 소셜미디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기술업계에서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리콘밸리가 승승장구한다면 기업인이나 투자자들이 현실을 개선할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하지만 포용성이야말로 바로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고객 기반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게이머를 규제하고 금지 사유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한 이후 월간 이용자의 수가 6,7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여성은 또한 소비자 구매의 70%에서 80%를 차지하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미래는 밝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성은 체계적인 사고보다는 공감 능력이 앞서므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퍼뜨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여성이 공감 능력에 앞선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성의 무능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소비자의 수요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상을 타겟팅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리더십의 다양성이 더욱 나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많은 실증적 조사도 있습니다. 200만 개에 이르는 유럽 내의 기업을 조사한 IMF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의 40%에서 60%를 여성이 차지하는 기업의 수익이 한층 높았습니다. 동시에 조직의 다양성은 다양한 관점과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준다고도 지적하였습니다. 위험에 민감한 여성들의 일반적인 경향 또한 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 투자자인 로저 맥나미는 성별 균형이 회사의 실패를 줄여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러한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괴짜 남성 프로그래머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성의 증가가 성공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술업계도 한층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